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급등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이 막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못 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요. 특파원님은 건강하시죠? 아, 예. 네, 아직까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부터 미국 증시가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이제 3월 FOMC 의사록 발표가 되는데요. 어제 브레이너드 이사가 먼저 약간 선공개를 해버려서 매우 매파적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의사록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에 앞서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브레이너드의 발언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저희들이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연준의 양적 긴축 행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연준이 그 수익률 곡선이 10년물하고 2년물 역전이 됐을 때 긴급하게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었습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그 보고서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고 시장에서 지금 설왕설래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은 이 코너를 통해서 연준의 의도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경기 둔화 우려가 합쳐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연준의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수익률 곡선 정상화에 상당한 공을 들일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단기 금리를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 연준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비롯해서 연준의 양적 긴축 행보를 지금부터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왔고요.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시 봤는데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다시 한 8bp 가까이 오르면서 2.6%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은 2.4% 언저리에서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달러와 환율이라든지 주가 지수를 설명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의사록에서도 분명히 매파적인 그런 행보가 확인될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레이너드는 당초에 지금 민주당의 진보적인 의원들의 후원을 얻고 의장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여성분인데요. 상당히 금융 규제에 대해서 좀 민주당 그 진보적인 의원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왜 그 마지막 단계에서 파월에 밀렸느냐라고 보면 파월이 당시에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강화했던 그런 연준 내 최고위 관계자였습니다. 당시 그 이사였던 블레이너드도 파월보다도 더 비둘기파적인 위원으로 지금 분류가 됐었습니다. 별명이 왕비둘기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지난해 11월 당시에 그 의장 지명을 검토할 당시에는 파월을 지명하는 게 그나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시장의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종 낙점 단계에서 블레이너드가 이제 부의장으로 발탁이 되고 파월이 연임을 확정짓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블레이너드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분류해 왔었습니다. 그랬던 블레이너드가 전날 연설을 통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가장 연준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지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가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올해 이제 빠른 속도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그런 행동에 옮길 수도 있다. 체계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이제 필요하다면 대차 대조표 속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열린 자세를 보여줬고요. 이런 이제 우려가 바로 이제 시장의 직격탄으로 지금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채 수익률이 요동을 쳤고요. 그 영향이 일부 기술주들, 미국채 수익률은 모든 자산의 할인율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부 기술주들의 하락을 촉발시킨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발표된 2월 PC 가격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5월 FMC에서 뭐 빅스텝 50bp 인상 전망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브레이너드 발언을 연계시켜서 본다면 뭐 지금 브레이너드는 딱 두 가지를 명확하게 했다고 지금 시장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웰스 파고의 거시 전략가인 에릭 닐슨 같은 사람은 지금 브레이너드가 대차 대조표를 지난 주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축소할 것이라는 연준의 스탠스를 알려줬다. 그리고 연준이 실제로 기준금리 50bp 인상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시사했다. 이건 정말 그동안 비둘기파였던 블레이너드에게서는 전례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표현이다. 어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지금 브린모어 트러스트의 짐 반스라는 사람도 지금 시장은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이제부터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려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미국채 수익률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그런 양적 긴축 행보에 대한 가격 책정은 아직 덜 돼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 코너를 통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면 연준이 지금 지난해 말부터 너무 급격하게 경기에 급제동을 걸고 있는 부분이 미국채 수익률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통화주의자들의 그런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행보를 연준이 거듭하고 있다. 저희 아시겠지만 통화주의자는 모든 현상은 통화 공급에 따른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준이 지금 거의 샤워실의 바보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조롱 섞인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경제학자 가운데서도 지금 황태자라고 평가받는 로렌스 서머스 같은 사람이 바로 이제 샤워실의 바보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그런 직격탄을 날린 사람인데요. 참고로 보면 샤워실의 바보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경기가 지금 다운됐을 때 경기 부양처를 과도하게 쓰는 걸 이제 뜨거운 물을 트는 것으로 비유해서 거기에서 너무 뜨거워져서 또 다시 찬물로 지금 전환하는 바람에 또 너무 차가워지는 그런 행동을 거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그런 우화입니다. 지금 연준이 걷고 있는 행보가 딱 그 행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PCE 지수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게 그러면 저희들이 몰랐느냐? 이미
지난해 중순 때부터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히 지금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공급망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수요 견인효과까지도 지금 합쳐져 있어서 지금 그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기에 급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지금 되짚어 보면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 그 옐런 전 연은 그 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연준 의장을 했었던 분이 지난해 5월께로 기억되는데요. 이분이 상당히 그 신중하신 분인데 지금은 미국 경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정부 사이드에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리 통화정책에 관한 발언을 거의 하지 않는 게 불문율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앨런이 공개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좀 표현을 톤다운 하긴 했는데요. 당시 그를 이를 두고 일부 연준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옐런이 의도된 실수를 했다. 즉은 실언이 아니고 파월에게 아주 좀 간접적이고 우아하게 시그널을 준 것이다. 지금 좀 더 살펴보라고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풀이가 나왔었고요. 지금 지나고 보면 옐런이 그때 그 조금 이야기했던 그런 행동이 나섰으면 연준은 훨씬 더 지금 정책 선택의 여지를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지금 그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됐긴 했지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온다. 이래서 시장이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제 10년물이랑 2년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10년물이랑 3개월물을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나온 배경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10년물, 2년물 결국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부분이 가장 주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그래서 3개월물은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을 좀 더 단시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10년물과 3년물이 역전됐을 때는 그야말로 경기 침체를 그런 확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표다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은도 이런 분석 툴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제 3년물하고 3개월물하고 10년물의 스프레드를 쭉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수익률은 2019년에도 지금 뒤집어지면서 경기 침체 신호를 사전적으로 줬던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좀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한때는 뭐 경제의 마이스트로라는 별명을 가졌던 앨런 그린스펀 이분이 원래는 줄리아드 음대에서 그 음악을 전공했던 분입니다. 뒤늦게 이제 NIU로 옮겨서 경제학을 전공하시면서 연준 의장까지 지내셨는데요. 이분은 그 남성 속옷 판매 지수라는 그 남성 속옷의 판매 현황을 보면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지 경기가 회복될지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고 실제로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아울러서 이제부터 좀 더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게 제가 연초에 칼럼을 통해서도 이제 연준의 그 채권 변동성 지수가 무브 지수라고 채권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 무브 지수가 앞으로 상당히 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좀 주목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게 테드 스프레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외환 자금 시장, 외환 시장과 외환 자금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 시장의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테드 스프레드가 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만 설명해 드리면 테드 스프레드는 그 미국채 단기물을 걷는 트레저리 빌하고 유로 달러의 그런 를 합성한 용어인데요. 통상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트레저리 빌은 무위험으로 봅니다. 리스크 프리 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유로 달러는 신용 위험을 이제 포함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두 자산의 그런 그 차이는 리스크에 대한 그런 그 투자 심리를 반영하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연초 대비 연초에 한 14bp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한 45bp, 절대 수준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테드 스프레드도 좀 지켜봐야 글로벌 외화 자금 시장의 동향, 특히 신흥국의 금융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EIA 회원국들이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는데요. 유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방금 저희들 제 뒤에 지금 켜져 있는 단말기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들 인포맥스 저희들이 금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WTI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보니까 소폭 올랐습니다. 지금 배럴당 지금 103달러 언저리에서 지금 거래되는 걸 보고 왔는데요. 지금 그 국제 유가는 결국은 가장 큰 변수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황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이 어떤 행보를 걷는지에 따라서 유가는 등락을 거듭할 테고요. 그리고 수요 사이드에서는 지금 중국 상하이 봉쇄가 어떤 양상을 보일지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급 요인 가운데 하나가 셰일 가스인데요. 미국은 그동안 셰일 가스로 한때 세계 최대의 그런 산유국 자리를 꿰차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셰일가스 유정이 지금 대부분 가동 중단됐거나 지금 정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융과 연계돼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을지가 공급 요인에서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코너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이란의 핵 협상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세계 3위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고요. 아마 천연가스는 세계 1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지금 시장으로 복귀를 한다면 지금 천연가스 공급권을 가지고 목리를 부리고 있는 러시아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이게 시장 심리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FOMC 이야기부터 유가 이야기까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여러분 지금 밤이 10시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누워서 잠자리 들기 전에 듣고 계세요. 네네. 저희가 사실 일주일 쉬었으니까 네.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좀 뭐랄까 선물 하나 드려야죠. 그렇죠. 저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네, 네네. 지금 시국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네, 우리 또 안다 자산운용의 김호영 이사님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약간 특집성으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피디님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 네네. 신경 쓰니까 사실 10시까지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선물 드려야죠. 뭐라도 좀 선물 드려야죠. 잘해야 되지 네. 않나.
왜냐하면 사실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큰 리스크들이 다 지나갔다. 이런 낙관론들이 사실은 좀 많이 퍼졌었어요. 이제 근데, 끝났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네, 근데 어제부터 조금 달라졌죠. 지금 분위기가. 나스닥 선물이 1.5% 빠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사실 그 미묘한 변화가 어떤 것들 때문인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대응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시장이 변하게 된 이유? 네네. 뭐 이유를 알아야 대응을 할 거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브레이너드 이사 얘기가 어제 가장 센 얘기였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예방 주사를 1분기 때 내내 맞았었죠. 네. 뭐 장효선 팀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근데 거기서 그러면은 매크로적으로는 조금 더 들어간 게 사실 QT 얘기를 조금 더 세게 한 거가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속도가 저희가 이제 한번 94년도가 망가졌었는데 금리를 미국이 너무 빨리 올려서 네. 지금 속도라면 지금 나오는 컨센서스대로라면 94년도보다 지금 셀 것 같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오미크론에 한 번 더 걸린 그 정도 느낌으로 또 갑자기 또그 네, 저희가 이제 오미크론 걸려 보니까 예방 주사를 맞더라도 네. 꼭 안 걸리는 건 저 아니잖아요. 3차까지 맞았습니다. 네, 저도 부스터를 마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제 전개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사실 와닿진 않아요. 뭐 그럴 수 있고 어쨌든 내년까지 보면 정해진 스텝 아니야? 라고 사실은 시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탑다운은 그렇고요. 이제 탑다운에서 조금 더 매파적인 강화된 건 사실인데 그게 시장의 어제 빅무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텀업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어제 것들이 뭐가 많이 빠졌죠? 섹터들을 조금 보면 최근에 어제 이제 모기지 금리가 30만짜리가 5%를 넘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5%를 넘겼는데 미국의 건자재 업체들은 한 달 전부터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주택 시장도 향후에 되게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걸 미리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약간 이제 시장이 버텼던 게 네네. 자산 시장이 좋으니까 네네. 뭐 미국 소비 괜찮을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자산 시장이 뭐 집값 망가지고 나면 약간 소비도 얼어붙을 거고 네. 경기도 안 좋아지고 네. 주식도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지난주 네. 금요일 날 안 그래도 ISM 제조업 지수가 빠졌는데 네. 특히 신규 주문 지수가 워낙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 경기에 대해서 제조업 경기 전망 자체를 좀 어둡게 만든 지표가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건자재도 빠지고 더구나 지난주부터 나왔던 게 또 UPS하고 페덱스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급락 나왔거든요. 매주 그거 뭐 배송하는 데 아닌가요? 그렇죠. 일본 그러니까는 택배? 물동량이 향후에 둔화될 거다. 지금 뭐 작년까지는 막 그 적체가 그렇죠. 돼가지고 항만 적체 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물건이 너무 많이 오는데 소화가 안 된다는데 네.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더구나 CSX라고 철도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도 사실은 며칠간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인 물동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데 네. 글로벌하게 보면은 지금 대만 업체들이 노트북 출하량을 급격하게 또 전망을 하향시키고 있거든요. 대만 하면 또 뭐 반도체가 그렇죠. 되게, 대만은 네. 그 OEM, ODM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핸드폰 안 좋죠. 네. 그다음에 노트북 안 좋죠. TV 안 좋죠. 음. 그러니까는 글로벌 물동량을 움직이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요 둔화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 이제 탑다운으로 보면은 금리를 올리면 수요를 건드린다가 언젠가는 건드린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바텀업에서 보면 지금 벌써 그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가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니 근데 그게 사실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그럴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면 수요가 안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해서 떨어진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1, 2, 3월 달에 많이 떨어진 뭐 테슬라가 떨어진 거라든지 주가가 떨어진 게 약간 그런 실물 경기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걱정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떨어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그 변화를 지금 짚어드린 이유가 네. 1월 달은 생각보다 매파 전기 강화되면서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탑다운 요소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지금 2분기 들어서는 탑다운 요소가 조금 더 강화되긴 했지만 예방주사는 맞았다는 거죠. 덜 아프다는 거예요. 네. 오미크론에 걸려도. 네. 근데 1월 달과 다른 거는 바텀업에서 세부 업체들이 수요단에서 확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건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급락이 단순히 다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나면 브레이너드의 뭐 바람들이 소화가 되고 나면 시장이
다 전체적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냐라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별로 차별화가 또 나올 거라는 거죠. 반등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글로벌 IB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증권사들이 뭐 투자은행들이 한국 IT를 비롯해서 글로벌 IT 수요를 계속 지금 깎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원인이 결국엔 수요의 문제다.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국면인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2020년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뭐 노트북 사고 이제 재택하면서 뭐 PC 사고 TV 사고 했는데 그 수요가 2021년까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네. 코로나가 3월 22, 그러니까 2년 전에 딱 터지고 나서 네네. 4월에 미국이 2.2억 달러죠? 네. 2.2조 달러의 보조금을 풀었죠. 네.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고 그해 12월에 추가적으로 0.9조 달러를 풀어부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1.9조 달러를 퍼부었어요. 거기에 실업수당 추가로 줬죠.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자녀 뭐 재택 수당 같은 걸 주면서 수요를 단번에 이끈 부양책들이 세게 나왔는데 올해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수요를 픽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향후에 남아 있느냐 하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연속으로 몇 개월만 지나면 계속 돈을 줬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요가 둔화되는 걸 막을 수 있냐? 작년엔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되게 무서운 얘기로 좀 기결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지난주 고용은 사실은 리오프닝 때문에 뭐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워낙 고용이 많이 돼서 향후 한 몇 개월간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고용은 좋을 건데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 높여도 빅스텝 밟아도 괜찮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텐데 ISM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아시아의 공장들이 제대로 향후에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마 글로벌 IB들도 한국 시장들을 좀 다운그레이드 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사실은 지금 드는 시점이에요.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좋아왔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거기에 타성에 젖어서 그렇죠. 낙관적 편향. 아니 뭐 계속 좋았으니까 계속 좋겠지. 뭐 계속 그랬거든요. 아니 뭐 이 상품 소비, 제품 소비 안 좋아지면 서비스업 리오프닝 돼서 서비스업 소비 늘어나면서 경기는 계속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년물, 2년물 역전돼도 괜찮아. 10년물, 3개월물 있으니까 괜찮아.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될 시기는 맞다라고. 그렇죠. 아까 이제 장효선 팀장님께서 네. 18년 차트를 18년, 19년이랑 비교해 주셨는데 발음이 좀 그렇네요. 18년. 예. 2018년, 2019년 차트를 이제 지금이랑 오버랩해서 보여주셨는데 네. 2018년에 미국 애플이랑 무너질 때 언제 무너졌냐면 네. 결국에는 소비 둔화가 확인되면서 바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바텀업 단에서 기업 단에서 수요가 확인되니까 그때 주가가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바로 부양 들어간 겁니다. 19년 초에. 운이 좋게도 뭐 부양이 들어가고 코로나가 발생해서 갑자기 돈을 풀고 네. 그러면서 또 올라온 거고. 결국엔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정책 수단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점이다. 약간 이게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아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차트를 한번 찾아봤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올 때 한 번에 죽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베어스턴스가 무너지고 와라락 했다가 아이 베어스턴스는 괜찮아. 뭐 그때 5위권이었나요? 뭐 하여튼 뭐 10매디권? 그건 괜찮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 두세 달 지나고 리만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반등했다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이게 연준이 실기를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잘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지난 얘기는 뭐 사실은 저희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럼 주식 다 팔고 떠나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테슬라처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캐시플로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네.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기업이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천을 드러내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아쉽게도 한국 시장은 글로벌 경기, 특히 미국 경기에 미국 소비에 너무나 연동이 심한 네. 시장이라서 아마 거기에 버텨낼 수 있는 기업들이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들 거니까 선별해서 포트 구성을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사실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시장을 사실은 급락한다, 상승한다 이 얘기는 네. 당장 오늘 밤에도 분위기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짜야 된다. 그런 불안기에도 버틸 수 있는 수요를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딘가 네. 이거를 찾아서 가지고
시장이 급락이 나와서 같이 빠진다면 더 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기 포트를 보시면서 잘 보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걸 얘기해 줘야죠. 네네.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사실은 1월 14일 날 연합인포에 나와서 네. 방송한 게 있어요. 1월 14일 날. 네네네. 그때 제가 1시간 정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섹터도 거기 나와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서 나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1월 14일 방송을 다시 보기 하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내 삼성전자 실적은 어떨까요? 물론 컨센 대비 조금 잘 나온다는 게 뭐 일회성 없다면 네. 한도 좋기 때문에 네. 뭐 나쁘게 나올 이유는 없지만 네.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왔을 때 최근에 주가가 그날 오른 적이 있었냐?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은 확률의 게임인 거고 네. 이제 과거 사례 대비해서 내일도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IT 주식을 볼 때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소비, 특히 미국 소비 그런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뭐 실적 좋다 그래도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속이 많이 좀 상하실 거고.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공급 병목 사실 낸드나 디램에 있었었나? 그러면 계속 만들었을 거고 오늘 본 보고서 중에는 재고 회전율이 좀 떨어진다 IT가. 그러니까 팔리는 것보다 쌓이는 재고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분기에도 가격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도 별로 좀 좋지 않았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한 2주 전에 네. 이제 바클레이즈나 뭐 이런 데서 IT를 좀 하향할 때 내세웠던 근거가 저희가 이제 디램 가격 반등을 좀 2분기 아니면 3분기 때 빨리 올 거라고 봤는데 그걸 좀 딜레이 시켰어요. 네. 딜레이 시켰다는 건 꼭 그때 반등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상황 그런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라는 아니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IT가 그때부터 좀 부진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반전이 되려면 어떤 이제 상황들이 좀 와야 될 텐데 뭐 BBB 법안이 통과가 된다든가 혹은 뭐 유럽 그건 물 건너갔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계속 조맨친하고 네. 이제 주고받고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되게 지금 부정적인 건 사실이죠. 근데 봐요. 연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도 내다 팔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채권 발행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예 바이든이 버린 카드는 아니고 조벤친 지역구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어쨌든 10%의 가능성으로도 살려 있는 카드인 거고 그게 이제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꼭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혹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던가 뭐 그것도 그런 이벤트들이 아니라면 사실 저희가 이제 펀더 지금 놓여져 있는 기반을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 저희가 시장 전망을 해본다면 그렇다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포트를 좀 더 뭐랄까 정치하게 되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좀 짜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1월 14일 방송 한 번 더 보십시오. 여기 지금 강의하면 저희 집에 못 갑니다. PD님 얼굴이 많이 굳었어요.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맞습니다. 오늘 참 2시간 13분 동안 굉장히 알차게. 그리고 1월 16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월 16일이라고 하네요. 네, 1월 네, 16일. 네. 뭐 16일이면 어떻고 14일이면 어떻습니까? 둘 다 보시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이니까요. 오늘 2시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한 주 쉬어서 15분 동안 더 열심히 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꼭 다음 주에는 좀 앞자리를 한번 좀 바꿔보는 앞자리를 3자로 한번 바꿔보는. 네네. 저희가 또 그 주에는 또 저희가 또 따로 또 많은 준비를 해서 또 준비를 네네. 또 우리 김호영 이사님께서 해오신다고 하니까요. 뭐 저는 그 다른 것 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저도 준비를 해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 꼭 3,000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을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